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월의 강물은 쉼없이 흐르고 우리의 인생은 그 흐름 속에서 매 순간 변화를 맞이합니다. 가장 크게 변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관계일 것입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가 어릴 때와는 달리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숙해집니다. 어릴 적에는 모든 것을 지시하고 보살펴주던 부모였지만 다 큰 자녀 앞에서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떤 말을 건네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서운함이 쌓이기도 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져 마음 한편이 시리기도 합니다. 분명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는데 예전처럼 편안하고 살가운 대화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혹은 내가 해준 것만큼 자녀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자녀는 내 삶의 큰 기둥이자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에 이러한 관계의 변화 앞에서 우리는 더욱 상실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안부를 걱정하며 매일 전화를 걸고 혹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지만 돌아오는 것은 짧은 단답형 대답이나 심지어는 익십, 무응답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이 나를 귀찮아하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지고 서운함이 밀려올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부모님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라는 마음에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때로는 부모가 먼저 멈춤을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소 충격적일 수 있지만 깊은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자식이 먼저 연락이 없다면 부모도 먼저 연락 안 해도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녀를 벌주거나 부모의 서운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새로운 관계의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주는 현명한 관계 재정립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통찰이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웃음과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만 바꿔도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부담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이해와 존중의 다리가 놓일 수 있음을 실제 사례와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식이 연락 없다면 먼저 연락 안 해도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자녀의 독립성과 성장을 존중하는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어디서든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인이 되어 가정을 꾸리거나 직장 생활을 시작해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 전화를 걸고 자녀의 모든 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도움을 주려 하거나 조언하려 듭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고 하면 거기 월급은 얼마냐, 사람들은 괜찮으냐며 시시콜콜 묻고 판단하려 합니다. 결혼을 했다면 아침밥은 차려주느냐, 부부싸움은 안 하느냐며 사생활에 깊숙이 개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나친 관심과 끊임없는 연락은 성인 자녀에게는 부담과 속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독립된 개체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결정으로 성공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싶어 합니다. 실수하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싶어 하는 것이 성숙한 인간의 본능입니다. 부모의 끊임없는 연락과 간섭은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나는 아직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미숙한 존재라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자존감을 낮추고 독립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방해가 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을 이루는 발판인데 부모가 그 기회를 빼앗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자녀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게 되거나 반대로 심한 반발심을 가지게 되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지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오히려 자녀의 숨통을 조이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잔인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어느 60대 박영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영숙 씨에게는 결혼 후에도 매일 안부 전화를 거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딸이 혹시 아침을 거를까봐,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까봐 남편과 싸우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에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를 했습니다. 심지어 딸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계속해서 다시 걸었고 메시지를 보내 왜 연락 안 받느냐고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딸도 성의껏 전화를 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받지 않거나 엄마, 나 바빠, 지금 회의 중이야 라는 짧은 대답만 하고 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박영숙 씨는 섭섭함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딸에게 나보다 일이 중요하냐는 말까지 하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영숙 씨는 자녀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부모도 먼저 연락하지 말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야속하고 냉정하게 느껴졌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신이 딸의 삶에 너무 깊이 들어가려 했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자신은 사랑이라 생각했지만 딸에게는 어쩌면 통제로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박영숙 씨는 힘들지만 딸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불안감에 손이 떨리고 자꾸만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다 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매정하게 구는 건 아닐까 하는 수많은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딸의 성장을 믿어주자 딸도 이제 한 가정의 주인이니까라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놀랍게도 딸에게서 먼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연락 없었어? 혹시 아픈 데 있어? 박영숙 씨는 너무 반가웠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며 아니, 그냥 내가 바쁠 것 같아서. 잘 지내지? 엄마는 잘 지내고 있었단다라고만 말했습니다. 그 후 딸은 이전보다 훨씬 자주 부모님께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고 점차 자신의 일상과 고민을 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딸은 나중에 박영숙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연락이 없으니까 처음엔 좀 서운했어요. 그런데 곧 엄마도 나를 이제 독립된 사람으로 봐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 동시에 엄마가 보고 싶어지고 궁금해지더라고요.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게 당연한데 그동안 엄마가 다 해주셔서 몰랐나 봐요. 박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끊임없는 보살핌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주고 존중해주는 어른 대 어른의 관계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자녀에게 이제 너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자녀가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느끼고 더욱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자녀가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먼저 연락했을 때 그 관계는 의무감이 아닌 진정한 유대감으로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이 연락 없다면 먼저 연락 안 해도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부모 자신의 삶을 되찾고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자녀의 삶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자녀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감정이 좌우되고 자녀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인 양 생각하며 자녀의 문제가 곧 자신의 문제인 양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부모에게 정신적, 감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안겨줍니다. 자녀가 연락이 없거나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며 이는 부모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립니다. 삶의 의미를 오직 자녀에게만 두다 보면 자녀가 독립한 후에는 극심한 공허감과 외로움, 소위 빈 둥지 증후군에 빠지기 쉽습니다. 자녀의 연락 하나에 일희일비하고 자녀의 성공에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감정의 사슬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자녀에게서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자녀에게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 스스로도 불행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모님들도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자녀에게 연락이 없을 때마다 초조해하고 서운함에 시달리는 대신 그 시간에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부모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가 먼저 연락하지 않을 때 그것을 나를 무시한다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보다 자녀가 자신의 삶에 잘 집중하고 있구나. 지금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가 보네 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건강한 무관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삶을 믿어주고 그들의 공간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여유와 평화는 부모가 자녀에게 의존하는 마음을 줄이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자신의 취미를 찾고 친구들과 교류하며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등 자녀 외에 다른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70세 이영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영순 씨는 두 아들이 모두 장성하여 출가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좀처럼 연락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영순 씨가 매일같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밥은 잘 챙겨 먹는지, 아내가 싸우지는 않는지 등등 온갖 잔소리와 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아들들의 집에 불시에 찾아가 반찬을 가져다 주거나 집안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점점 전화를 피했고 어머니의 전화는 늘 부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오면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영순 씨는 자신이 아들들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했고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아들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리는구나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영순 씨는
자신이 아들들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들들에게 연락이 오지 않으면 자신의 하루가 온통 불안과 서운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본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이 오직 아들들의 연락과 안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영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들에게 내 행복을 맡기지 않겠다. 그 후 아들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을 멈추고 그 시간에 자신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랜 꿈이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이영순 씨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고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자녀에게 쏟던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리자 삶이 다시 활력을 되찾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랍게도 이영순 씨가 자신의 삶에 집중하자 오히려 아들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잘 지내세요?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정말 밝아지셨네요. 아들들은 밝아진 어머니의 모습에 놀랐고 이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할 때 부담감 대신 엄마의 행복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게 되었고 어머니 역시 아들들의 안부를 걱정하는 대신 잘 지내고 있겠지 하는 믿음과 함께 여유로운 마음으로 아들들의 연락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영순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녀를 놓아주는 것이 결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녀 모두에게 더 큰 자유와 행복을 선물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고 내면의 평화를 얻는다면 자녀는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더욱 존경심을 느끼고 기꺼이 부모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식이 연락 없다면 먼저 연락 안 해도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자녀 스스로 부모와의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잃어봐야 깨닫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과 관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공기처럼 늘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먼저 연락하고 챙겨주면 자녀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부모의 전화가 부담스럽거나 귀찮게 느껴지더라도 결국 부모가 먼저 연락해 올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기대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엄마 아빠가 전화할 텐데 뭐라는 마음이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먼저 연락을 멈추고 자녀의 연락을 기다리기 시작하면 자녀는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빈자리를 느끼게 됩니다. 왜 엄마 아빠에게 연락이 없지? 하는 의문은 점차 부모님이 나에게 화가 나셨나? 내가 너무 무심했나? 혹시 아프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결국 부모님과의 관계가 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과정을 통해 자녀는 부모에게 먼저 연락해야겠다는 내면의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의무감이 아닌 스스로의 필요와 부모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이루어진 연락이야말로 진정성 있고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모가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스스로가 깨달음을 통해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이기에 더욱 값지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어느 64세
최순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순희 씨는 늘 자녀들에게 먼저 전화하고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며 생일이나 명절은 물론 사소한 일까지 챙기는 헌신적인 어머니였습니다. 자녀가 어릴 적에는 정말 우리 엄마 최고라고 말했지만 성인이 되자 자녀들은 어머니의 연락을 피하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잔소리나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최순희 씨는 너무나 외롭고 서운했습니다. 평생 자녀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결과가 이러하니 배신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녀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부모도 연락하지 말라는 조언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보지 않으면 이 관계는 영영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이 전화하지 않는다고 자신도 전화하지 않는 것이 자녀들에게 섭섭함을 보여주려는 복수의 감정이었지만 이내 그녀는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가족 모두의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뜨개질 모임에 나가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며 자신의 일상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막내딸에게서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어? 왜 연락이 없었어? 걱정돼서 전화했어라는 조심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순희 씨는 반가웠지만 아니, 그냥 내가 바쁠 것 같아서 기다렸지. 엄마는 잘 지내고 있었단다. 요즘 뜨개질 배우러 다니는데 재미있네라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그 후 아들들도 차례로 연락을 해왔고 이전보다 훨씬 더 살갑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녀들이 먼저 찾아와 엄마,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엄마가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좋아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빈자리를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과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최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녀를 너무 쫓아가기만 해서는 그들이 부모의 사랑의 깊이를 온전히 느끼기 어렵다는 것을 적당한 거리를 두고 기다려주는 것이야말로 자녀가 스스로 부모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가오게 만드는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녀를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부모와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가치인지 깨닫게 하는 중요한 교육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부모에게 다가왔을 때의 기쁨은 부모가 애써 연락해서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크고 진정성이 넘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지혜는 때로는 익숙한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찾아옵니다. 자녀와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방식에 매달려 자신과 자녀 모두를 힘들게 하기보다 용기 내어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자녀와의 대화는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섬세한 과정입니다. 공감하고 존중하며 긍정적인 말을 아끼지 않는다면 분명 여러분은 자녀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잔소리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삶을 묵묵히 응원하고 그들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식이 연락 없다면 부모도 먼저 연락 안 해도 되는 3가지 이유. 첫째, 자녀의 독립성과 성장을 존중하는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모 자신의 삶을 되찾고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자녀 스스로 부모와의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태도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자녀와의 관계만을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부모로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며 궁극적으로는 더욱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귀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며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놓아줄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 완벽한 부모는 될 수 없지만 현명하고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다고 말해주듯 우리 스스로도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씩 변화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웃음과 깊은 사랑을 가득 채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깊어지는 세월 속에서 언제나 여러분의 오늘이 평온하고 내일이 희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